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4강이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떻게 꾸준히 열심히 좀 하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습관을 길러서 이렇게 꾸준히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주말에 몰아갖고 막 그냥 막 3강, 뭐 4강, 막 이렇게 들으려면 거의 반나절이야. 너무 힘들어. 거기다 여러분들 복습도 하셔야죠. 안 들리는 부분들 리뷰도 해보셔야죠. 이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딱 정해서 주어진 시간에 그 시간만큼은 뭘 딱 하겠다는 집중력을 가지고서 꾸준히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성공하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면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이루려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막 찌릿해 막. 나만 찌릿한가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려면 잠을 자시면 되겠지만 그 꿈을 이루시려면 매일매일 꾸준히 데일리 스터디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학습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중요한 어휘 charge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개 빠바방 좋습니다. 자, 별표 3개 이 charge란 단어부터 들어가는데요. 이 charge란 단어가 여러분 뭐 본문에 이렇게 잘 나와 있지만 본문에서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뭐 비용 부담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요금 부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charge란 단어하고 여러분들이 이 fee란 단어 있죠? 그 다음에가 fair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가 price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가 cost란 단어 있고요. 그 다음에가 또 뭐 rate 뭐 이런 단어들이 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또 어떤 단어를 많이 집어넣게 하냐면은 요거는 좀 생략하는 걸로 할게요. 자, 어차피 자, 요런 단어들이 이렇게 쭉 하고 나와 있는데 요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자, 요 단어들의 쓰임새를 좀 구별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harge란 단어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뭐 비용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비용. 이 fee라는 것들은 보통 어디다 써요, 여러분? 비용, 요금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비용, 요금 이렇게 쓰는 거고. 이 fee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보통? 이 정신적인 대가라든지, 오케이. 정신적인 대가라든지 아니면 이 서비스를 바꾼 그 대가를 갖다 보통 이제 fee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 lawyers fee라든지, 그죠?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tuition fee라든지, 그죠? tuition fee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료라든지 이런 식의 혹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admission fee 그래서 보통 입장료라든지 이렇게 정신적인 대가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보통 fee를 붙이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가 또 뭐 있습니까? 뭐 handling charge, handling fee 이런 것도 쓰죠. handling charge나 handling fee 그러면은 handling이죠. 오케이. 자, handling charge나 handling fee 이렇게 쓰시면 이게 바로 뭡니까? 뭐 수수료, 취급료 뭐 이런 용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fee라는 형태 이렇게 다양하게 붙어 다닌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air라는 단어 있어요. fair. 그죠? 이 fair는 여러분들 요금이란 뜻이긴 하지만 보통 공공요금을 의미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탈 것에 관련된 형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버스비 그럼 뭐라고 해요? bus fare. 그 다음에가 택시비 그럼 뭐야? taxi fare. 또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여러분들 뭐 항공료 같은 건 뭐라고 해요? 우리가 airfare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fare란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서 분류를 해 놓으셔야 될 건데 이 price와 같은 단어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가격이라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코스트 요 단어 있죠. 이제 코스트를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단가, 원가 뭐 요런 표현으로 그죠? 구별이 돼서 쓸 수 있는 건데 요건 보통 이제 뭐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요거는 이제 뭐 부가가치가 들어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도 분류를 해서 쓸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너무나 어려우니까 부가가치라는 건 뭐냐면은 가치를 추가해 주는 거야. 고물을 고물로만 파는 게 아니라 고물을 재생산하고 다른 가치를 추가해서 또 다른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price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구별을 제대로 좀 하시는 게 중요한 건데 보통 rate 같은 것들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매겨지는 가격이에요. 일정 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왜 호텔 숙박료 하루 묵을 때 이틀 묵을 때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뭐 호텔 뭐라 그래요? 뭐 rat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비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각각의 표현들을 따로 정리해서 암기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뭐 charge라든지 fee라든지 fair, price, cost, rate 이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게 시험에 쓰일 때는 요거의 구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게 관용어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at once cost라든지 at once expense 그래서 요게 여러분 뭐야? at을 확인시키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요게 at once cost나 expense 그래서 once의 비용 지출로 요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handling charge라든지 아니면 handling fee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뭐 수수료라든지 그죠? 내지는 shipping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케이. shipping charge나 shipping 뭐 fee 내지는 shipping cost 이런 표현을 써서 선정료라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개념들이 좀 많긴 해요. 많긴 해요. 그러더라도 요 기본적인 문장 형태, 단어 형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꼭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영어를 올바르게 공부하셔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여러분들 막 엉켜갖고 쓰면은 굉장히 큰 혼동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 뭐 우리 젊은 친구들 어디 많이 가요? 뭐 해외 연수도 가고 그죠?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미국 갔어. 미국 갔더니 버스 드라이버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잘 돼 있지만 외국은 이제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아직도 뭐 이렇게 버스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전부 다 버스비 얼마예요? 어디까지 얼마예요? 이런 거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연수 갔다고 한국 학생이 딱 들어가자마자 버스비 얼마예요? 그래서 how much bus price 딱 그러면은 깜짝 놀란다. 이 버스 얼마면 사? 뭐 이런 거야. 얼마면 사니? 그러니까 버스 뭐라고 써야 돼요? fare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price 그러니까 버스 얼마면 사? 아시아 사람 돈 많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이 기차를 타봐. 뭐라 그래요? 트레인 프라이스. 그러면 이 트레인 이긴 거 얼마면 사? 뭐 이런 거야. 그죠? 오케이. 한국말 알아들어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도 조금 시기적절하고 올바른 형태를 가지고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지금 한국적인 이런 뜻으로 설명했을 때는 예. 약간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렇죠. 잘 안 가죠. 예. 서양 사람들이 그 기준을 만든 것 같은데 예. 그냥 우리가 토익에 자주 나오는 거기와 어울리는 표현을 외우면 되겠네요. 그게 제일 좋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shipping charge라든지 shipping cost라든지 뭐 핸들링 몇 가지 적어드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at once expense라는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한국 사람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따로 쓰인다는 것이 있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이게 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케이. 아유,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오케이. 짜고 하는 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 PD인데 항상 관심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참 좋은 PD예요. 좋은 PD인데 얼굴 보면 실망합니다. 자, 보십시다. So, responsibility라는 단어도 있는데, 자, 그 밑에 있는, 뭐,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우리 한번 들어만 보고 넘어갈까요? 자, responsibility 한번 들어보실게요.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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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보셨죠? 자, responsibility. 이 단어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일단 요거는 OS가 붙어 댕길 수 있는 셀 수 있는 명사.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요것도 별표 3개. 완전 중요. 자,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할게요.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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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access.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게 ACCESS하고 APPROACH, approach. 요거 이제 두 가지 구별시키는 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일단 뇌를 한번 여세요. 오케이, 뇌를 여시고 뇌 속에 충분하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뇌를 여십니다. 좋습니다. 자, approach, 그 다음에가 assess, approach. 요 두 단어는요. 요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그래서 동사, 명사 다 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동사로 쓸 때는 요게 타동사, 쪼아 이런 얘기고 명사로 쓸 때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뭐부터 좀 보여드릴 거냐면 assess와 approach의 동사와 명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렇단 말이죠. 요게 일단은 assess, approach가 뭐로 쓰이면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바로 갖고 오죠. 예를 들어서 I love you 그러지도 I love with you, to you, for you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love라는 동사가 명사를 바로 갖고 나는 것처럼 똑같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assess, approach는 명사를 바로 갖고 와요. 바로.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무슨 형태로 쓰였어? 명사 형태로 쓰였어. 명사 형태로. 그러면은 assess, approach가 명사로 쓰이면은 요게 명사로 쓰이면 명사와 명사는 반드시 뭐야? 전치사라는 게 끼어 있어야 돼요. 복합 명사가 있지 않은 이상은 복합 명사로 활용하지 않은 이상은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치사를 뭐 줄래? 그럼 여기다가는 to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좋아요. 간단하게 뭡니까? assess, approach는 to 있으면 명사, to 없으면 동사. 그래서 assess, approach, 동사, 명사의 차이점 뭐로 풀어? 전치사 to가 있고 없고로 풀어간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quick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읍시다. quick, quick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이게 quick이 좋아, quickly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가 assess, access, assess 이 단어를 집어넣고 to 명사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제 assess는 뭐로 쓰인 거죠, 여러분들? 전치사 to가 있으니까 명사로 쓰인 거죠? 그럼 명사 앞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야 되니까 뭐가 정답이야? quick, assess, to 이게 정답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가 떨어졌어? to가 떨어졌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동사 되죠. 동사. 뭐라고요? 동사. 동사 되는 거야. 그럼 동사가 됐을 때 앞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부사가 수식해주는 게 일반적일 테니까 그때는 quickly라는 형태로 바뀐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요 문제가 얼핏 볼 때는 A, B, C, D가 어휘 문제로 혹은 품사 문제로 출제된 것 같아도 실질적인 키워드는 뭐 갖고 있는 거야? assess가 to를 쓰니 못 쓰니, approach가 to를 쓰니 못 쓰니 요거에 대한 형태로 정리해 놓으시면 좋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셔야 할 중요한 표현인데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정리했어요. 자, 나머지 하나 정말 중요한 건데 얘가 명사로 쓰이고 얘가 명사로 쓰일 때의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둘 다 to를 썼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잘 나와 있지만 뭐 사람에 대한 혹은 장소에 대한 접근 근접은 assess를 쓰고 뭐 학문이나 연구에 대한 뭐 근접 접근은 approach를 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토익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52문제 101번부터 152번까지를 몇 분에 풀어야 돼? 20분에서 22분 정도까지 풀어내야 되는 굉장히 속도감과 정확도를 같이 쌓아 올려야 되는 굉장히 긴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독해적으로 풀기에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뻑 하고 찍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형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잘 오신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잘 오신 거예요. 요거 하나만 건져내도 뭐, 그죠? 오케이. 좋아. 그런 얘기야. 자, assess approach는, 일단은 assess는요, OS를 쓸 수 없는 불가산 명사예요. approach는요, OS를 써줘야 되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assess는 OS 못 쓰고, approach는 OS를 써주는 셀 수 있는 명사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문제 많이 빨리 풀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죠? 선생님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뭐 극적극적 하면서 헷갈릴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여기서는 외워도요. 시험장 가면 헷갈릴 것 같아요. 헷갈릴 게 없어. 우리가 사람이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ssess 썼어? 봤었어? 썼어? 못 봤었어? 뭐 이런 거야. 재미없나 봐. 자, 이거 맥히는 건데. 자, 뭐라고요? assess 썼어? 뭐 쓴데 썼어? 이런 건 뭐야? OS 못 쓴데 썼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approaches. 얼마나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요. 많이들 보셨겠고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assess 썼어? 뭐 쓴데 썼어?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뭐가 나와요, 보통? various. 이런 형용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줘? assess를 주고. A-C-C-S-S. assess를 주고. 그 다음에가 approach를 주고. 그 다음에가 approaches를 주고. 또 여기에다가 assess 썼어. 이렇게 줬다 칩시다. 그러면 일단은 various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es가 붙어 댕기는 가산명사 형태를 좋아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텐데 뭘 신경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assess 썼어. 뭐 쓴데 썼어. 정답은 D번이야 썼어. 그 얘기야.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 approaches로 팍 꽂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 쫙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좀 정리해 놓으시고 확인해 주셔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인정? 인정. 오케이. 고개 한번 끄덕끄덕, 끄덕끄덕. 좋습니다. 오케이. 끄덕끄덕.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자,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 유형이 굉장히 여러 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기억을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도 나름대로 중요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할게요.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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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L-E-V-E-L, level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보통 거기 써 있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수준이 이렇게 써 있는데 보통 토익에서는 몇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수준, 뭐 농도 정도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자, 수준 그래서 the level of 뭐 contamination, contamination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오염이죠? 그래서 오염도, 오염의 농도,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챙겨 놓으시겠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level이라는 단어가, 요게, 위치 뿐만 아니라, 위치라기보다도 요건 이제 직책 정도가 좋죠, 직책. 그죠? 무슨 직책, 포지션 정도. 그래서 요게 rose to the level of 명사. 명사의 직위, 직책까지 오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rose to the level of management. 그래서 경영진의 위치까지 오르다. 뭐 이런 형태.
자, 세 번째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층의 의미가 있어요. 층 레벨. 그래서 이게 level이란 단어와 floor란 단어와 story란 단어가 전부 다 뭐로 쓰여? 층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자, 전사 뭐 집어넣어야 돼요? 전사 at 집어넣으면 옳지 않아. 그 얘기야. 옳지 않아. 뭐 집어넣어야 돼요? on. 뭐라고요? on. 뭐라고요? on. 그래서 전사 on 집어넣고 on the second level, on the third level 하는 식으로 전사 on 챙겨내시는 거 중요하고요. on the second level, on the third level, floor, story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층까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레벨이 갖고 나오는 다양한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도 꽤나 중요하긴 한 건데, 자,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해 볼게요.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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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토익 시험에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출제돼 있었어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 유형을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intention이라는 단어는요, 일단, intention이라는 단어하고, intent, 요 단어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intention이라는 단어도 거기 써 있지만, 뭐, 의지, 의향, 뭐, 이런 의미, 그죠? 이렇게 무슨 의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요거는 보통, intention이라는 단어는 보통, OS를 붙여줄 수 있는 가산명사 형태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근데 그 밑에 나오는 intent라는 단어도 보통 의지, 의향 이런 뜻인데 얘는 OS를 쓰지 않는 게 보편적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ntention이라는 단어는 OS를 써붙이는 형태고 intent라는 단어는 OS를 안 붙이는 형태가 많은 건데 보통 이 intention이 정답으로 해서 나오는 형태들이 지금처럼 every, every 그 다음에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have, every, 뭐 intention 뭐 이렇게 쓸까요? 오케이. t-n-t-i-o-n every intention 단수겠죠? every intention 그 다음에가 of, ing 이런 형태인데 요게 intention이라는 명사가 명사를 갖고 오거나 동명사를 갖고 올 때는 뭐 필요해 전사 of가 필요하다는 것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해서 intention of 명사인데 그냥 보통 every intention of 명사 every intention of 명사 every intention of 명사 그래서 of야에 대한 의지, 의다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로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곧잘 나오고요. every 끼워 넣는 것도 그죠? 요것도 좀 곧잘 출제가 많이 되는 거니까 every intention, intention과 intend의 차이점은 os 붙이니 많이 이런 것도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사 of 챙겨넣기 그 다음에가 every라는 형용사를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단?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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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일단 participation 이런 단어 이제 들어보셨는데 자, 요 단어는요. 중요한 게 patient 요 단어죠. 요거는 이제 동사가 뭐죠, 여러분들? participate 요 단어가 이제 동사고요. 그 다음에가 participant 요 단어도 이제 명사죠.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뭐예요? 사람 명사죠? participant 하고 나니 사람 명사인데 사람이니까 뭐 있어야 돼요? os 있을 수 있고요. participate가 동사로서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참여하다. participation 그래서 이게 명사로서 참여 뭐 이런 의미들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명사와 동사와 명사 형태들이 전부 다 공통점으로 뭐 갖고 와야 돼? 전사 in을 동반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사 in을 동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야. 그렇지. 그래서 전사 in을 끼워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왜 in을 끼워놔야 돼요? 이 participate라는 단어가 무슨 동사야?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던 아니면 뭐요? 일반적으로 그냥 토익책을 갖고 해보시던 뭐 여러분이 많이 보고 계시는 뭐야? 해크어 그죠? 승화어 뭐 딸기, 배추, 상추, 콩나물 죄다 participate는 인 집어넣어 이것만 연락 강조해. 옳지 않아 그 얘기야. 이거 못 풀면 zu질이지. participate in 뇌만 있으면 집어넣어. with 좋니, to 좋니, from 좋니, 아우 zu질. participate에 인 붙는 건 다 아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participate가 무슨 동사래? 자동사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면 뭘 받을 수 있어요? 가맹점에 가시면은 쿠폰 교환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샵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A, B, C, D에 participate, participating, participated, participation 하고 집어넣는다면 일단 명사 앞이니까 뭐가 좋아요?
형용사가 좋을 거 아니야. 그럼 participate라는 동사가 ing, ed,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ed로 들어가야지 뭐가 돼요? 형용사가 된다는 것쯤은 기억하고 계실 거니까 어떻게 보셔야 돼요? participating 아니면 participated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참여된 가격, 참여한 가게 이러니까 뭐야? ed 꼴 집어넣기 쉬운데 participate는 무슨 동사야? 자동사. 자동사는 뭐밖에 못 써? ing밖에 쓸 수 없다니까요. 자동사 뭐밖에 못 써? ing. 뭐라고요? ing. 뭐라고요? ing. 지금 내가 NG 내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는 거야. 함께 하자. 자동사는 ing, pp 중에서 뭘 골라야 돼? ing. 입 벌려봐. 입 벌려보세요. 자, 하나, 둘, 셋. ing. 입만 벌리지 말고 소리를 내라고. ing. 시작. ing. 좋아, 좋아, 좋아. 결국은 자동사는 ed 꼴을 못 쓰는 이유가 ed 꼴은 여러분 알다시피 수동, 상태, 수동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at 뭘 써야 돼요? participating stores, participating shops 이런 식으로 해서 ing밖에 못 쓴다는 슬픈 사연이 여기 숨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한 단어 갖고 수십 개를 다 써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사 그럼 머릿속에 못 떠올라야 돼. 최소 이제 하나 배웠어. ing, pp 중에서 뭘 선택해야 돼? ing만 선택해야 돼.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더 나올 때마다 제가 어휘 정리 나올 때마다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participate, in 중요한 것만큼이나 participate라는 단어가 뭐다? 자동사다. 그래서 뭘 집어넣어야 돼? ing 형태를 꾸겨넣어야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머릿속에 좀 담아놓으시고 또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겁니다. 기회 기다려 주시고요. 끝까지 들어봐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가 리비전 많이 하신다라고요. 개정, 수정 이런 단어인데 크게 빈도수가 높거나 그런 단어 아니고요. 매뉴얼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effect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 단어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Effect. 오케이. Effect. Effect.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effect라는 단어인데 요게 많이 중요해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별표 한 2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빙고, 빙고, effect. E-F-F-E-C-T. 자, 이 단어가 이제 명사로 쓰면 이제 뭐야? 영향, 효과, 이런 얘기겠죠. 그죠? 영향, 효과. 그래서 보통 뭐뭐에 대한 영향, 효과 그럼 전사 on을 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side effect. 이렇게 쓰시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부작용, 요런 얘기 하잖아. 부작용. 그죠? 이뻐 보이려고 눈 수술해서 쌍꺼풀 막 이쁘게 막 이렇게 했는데 잘 때마다 눈이 안 감겨. 막 반은 뜨고 자면 얼마나 힘들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side effect. 앞쪽에서 효과가 나오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퍽 튀어나와. 그러니까 side effect. 그래서 부작용이란 말이야. 혹시 여러분들 요런 단어 아세요, 여러분들? adverse. 뭐라고요? adverse. 뭐라고요? adverse. 인생 모지게 살지 마세요. 모니터 앞이라고 여러분들 내가 못 보는 거 같지? 귀신이야. 함께요. 시작. adverse. 잘했어. 이 단어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동사로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형용사적 의미예요. 그래서 adverse economy라든지, 그죠? economy라든지 아니면 adverse 뭐가 좋을까요? adverse 또 예문 하나가 position 이런 거.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adverse라는 단어가 불리한, 반대로 가는, 역으로 가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불리한 경제 그러니까 굉장히 침체기라는 얘기겠죠. 경제 침체기라든지 불리한 소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역으로 된 소유니까 이건 불법 점유 이런 것 같은 것들도 adverse possession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기억해 놓으셔야 되냐면 adverse effect라는 단어도 뭐예요, 여러분들? adverse effect도 부작용, 굉장히 반대의 효과, 역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해서 adverse 형용사로서 side effect만 알고 있지 마시고 이 단어도 같이 한번 정리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끔씩 출제되는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 놓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이 있고요. 자, 이 단어 좀 정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가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effect란 단어는요. 동사 affect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affect란 단어가 하나는 effect로 가고요. 하나는 affection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affect라는 단어가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효과를 주다라는 동사적 의미에서 명사로 갈 때는 effect를 쓰고요. 이 affection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애정, 호의, 사랑 이런 뜻이거든? 애정, 호의, 사랑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애정, 호의, 사랑은 뭐로 가는 거야? affect라는 동사에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affect라는 동사가 또 뭐야? 사랑을 주다? 이런 것들 같이 갖고 있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주시고 확인 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단어도 좀 중요했고요. 자, extinction 요 단어 있죠? 요 단어는 보통 이제 구토익에서 몇 번 출제가 됐던 단어긴 한데 멸종, 사멸, 절멸 이런 뜻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단어만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나름 중요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해 볼게요.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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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ment. 그래서 미국식 발음은 T 사운드가 끝에서 좀 살았죠. 영국식 발음은 끝에서 T가 좀 살아서 commitment. 그래서 T 사운드가 좀 살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간에 commitm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commitment라는 단어가 뒤에 to가 나오는데 얘가 동사 원형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명사나 동명사를 갖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to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to 부정사의 to를 갖고 오거나 명사나 동명사 ing를 갖고 나오는 to, 부정사의 to나 전사의 to냐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commitment to는 동사 원형이 나와도 좋고 명사나 동명사 ing 형태가 나와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to 이하에 대해서 헌신, 기여, 공헌하다 이런 뜻인데 뭐 아시다시피 뭐 서약을 한다거나 공헌한다거나 이런 뜻인데 commitment to 명사, to 부정사 둘 다 쓸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건데, 뭐, 단어 자체는 그러니까, 암기만 하시면 되는 건데, 발음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발음 위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cor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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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보셨죠? 그래서 corrosion이라고 발음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부식, 침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역시 마찬가지로 구토익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단어고, 뭐, 뉴토익에서도 가끔씩 보이는 단어니까, 어휘 위주로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가, 오케이, competition, 뭐, 경쟁, 경합, 시합,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뭐, 이거 모르신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proposal, 제안, 제안서. 그래서 이 proposal이라는 단어하고 suggestion 단어의 차이점을 교재에서는 설명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가 오른쪽 가보시니까, 이 aim이라는 단어 있는데, 그죠? aim. 그래서 aim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유사 어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figure라는 단어가 있죠? 오케이. F-I-G-U-R-E, figure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요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숫자적인 통계, 숫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숫자가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뭘 붙여야 돼요? 어S를 붙여주는 건데, 어보다는 S를 붙이는 게 훨씬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단복수를 같이 쓰지만 어떤 단어들은 단수를 좋아할 때가 있고 어떤 단어들은 복수를 좋아할 때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보통 figures, 보통 s를 붙여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훨씬 더 좋은, 그죠? 일반적인 암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figure,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이 단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convenie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convenience라는 단어는 다른 거 없어요. at one's convenience. 요거. at one's convenience. 요건데, at one's convenience. 이건데, V-E-N-I. 자, 스펠이. 오케이. C-O-N-C-O-N-V-E-N-I-E-N-C-E. 오케이. 자, 이렇게 쓰면 속으로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저거 만점 강사 맞아? 왜 스펠을 틀려? 뭐 이런 거. 오케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기만 완벽해. 보기만 완벽해. 보기만 완벽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잦은 실수할 때 있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좀 좋게 봐주세요. 좋게 봐주세요. 오케이. 부탁하세요. 부탁합니다. 오케이. 좋게 봐주시고, 사람이 좋게 보면 조그만 실수도 그냥 이쁘게 보여.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람이 삐딱하니 별로 안 좋게 보면, 뭐야 저거? 뭐 이런다고. 생긴 것부터 다 말 만들어.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좋게 보시고, 즐겁게 공부하시고, 좀 이쁘게 좀 봐주이소. 그러죠? 오케이. 어드버스 이펙트가요? 역효과. 그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 중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at one's convenience. 요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가 전치사 as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once라는 소유격 대신에 얘가 the를 써서 최상급 형태처럼 쓰는 거지만, at the earliest. 뭐 이런 거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시기에서 at one's convenience 뿐만 아니라 at the earliest convenience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문제에서는 전치사 at과 정관사 the가 소유격을 만나서 최상급을 만나서 같이 묶여 당기는 이런 표현들이 즐겨 사용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표현 위주로 간단하게 한두 개만 암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prize, 상인데, 뭐, 이거 다 좋아하시죠? 뭐, 그죠? 상도 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오케이. 이 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prize라는 단어인데, 요게 상을 받다, 그럼 보통 우리가 win 동사를 써요.
이 win 동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기출문제로 뉴토익에서도 2008년도에도 지금 활용이 돼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in prize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상을 승리하다가 아니라 상을 받다라는 얘기죠. prize는 한두 번,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win prizes. 그래서 상을 받다. win awards. award가 동사로 쓰면 상을 주다, 수여하다는 뜻도 있지만 뭐 이게 상자차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win awards. 그래서 상을 받다. win bid. bid가 이런 뭐야? 입찰 경매를 따내다. win bids. win fans. 팬들을 이기다가 아니라 팬의 후원을 받다, 성원을 받다. 그죠? 팬들의 후원을 받다, 성원을 받다. 오케이. fans, win fans 이런 거 할 때 후원이 되다, 성원을 받다. 그래서 win이라는 동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사용된다는 것도 같이 좀 묶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win 동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초반기 쪽에 시험에 출제가 됐던 적이 있던 단어니까 묶어서 같이 한번 또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means라는 단어는 이제 마지막 단어인데 이 means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수단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가 재산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재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복수가 동형일 때는 수단이고 복수 형태로만 쓸 때는 재산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는데 둘 다 많이 쓰이는 어휘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동의어로 뭐 하나 나와 있죠? fortun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재산이래. 왜 미국 경제지에 뭐야? fortune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재산, 금력 이런 얘기야. 그래서 make a fortune 이렇게 쓰시면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재산을 불리다, 돈을 갖고 있다, 돈적, 자금적 여유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make a fortune 이런 표현까지 해서 같이 좀 묶어서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표현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실까요? 자, 들어보시죠. Sit around. The woman is sitting around the man. 그렇죠. 이게 별거 어려운 건 아닌데 sit around 하고 나가는 건데 저걸 제가 왜 했냐면 예를 들어서 someone is sitting 이렇게 나오면 누군가 앉아있다. 그림 묘사에서, 그죠? 조지로.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거 뭐, 그죠? 뭐, 초등학교 듣기평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기본적으로 답이 될 수 있고, 토익이라고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게 요렇게도 나와요. be seated. 이래서 타동사화해서 they are seated. 근데 맨날 뭐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they are sitting, she is sitting, he is sitting 이렇게만 듣고 있던 사람이 he is seated, 뭐 they are seated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핏 다른 의미로 착각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itting뿐만 아니라 seated, sitting 요거 꼭 좀 여러분들이 수동태적인 의미로도 꽤 많이 출제된다는 것을 꼭 좀 머릿속에 좀 담아달라 그런 차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좀 담아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Skyscraper. There are skyscrapers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좋습니다. skyscrapers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요거 발음이 좀 어렵고 단어가 좀 어렵죠.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죠? C-R-A-P-E-R 그렇죠? 자, skyscrapers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빌딩들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높은 굉장히 뭐 마천루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높은 빌딩들을 의미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고층 건물들이 도시를 야경으로 해서 혹은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찍는데 굉장히 고층 빌딩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요? 강 건너에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There are skyscrapers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그래서 강 건너편에 굉장히 많은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하는데 tall building이라는 표현은 조금 수준 낮은 표현이고 이 skyscrapers 이 단어를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 발음까지 해서 자꾸 좀 여러분 문장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들어보실래요? Stack. The boxes are stacked on top of one another. 그렇죠. 그림 묘사 너무나 즐겨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이 stack이란 단어가 S-T-A-C-K죠. 오케이, stack이란 단어가 요게 A-C-K 맞죠? 스펠을 제가 잘못 썼네요. S-T-A-C-K. 자, stack이란 단어가 동요로 pil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죠. stack, pile 이게 쌓아 올리다, 쌓아두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be stacked on 명사 위에 쌓여져 있다. 명사 위에 쌓여져 있다. 명사 위에 쌓여져 있다. be stacked 대신에 be piled, P-I-L-E-D, be piled on 명사 위에 쌓여져 있다. 그래서 be stacked on, be piled on 이런 식으로 해서 전치사 on을 붙이거나 아니면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upon을 써도 상관없는데 be stacked, 쌓여져 있다. 물건 따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있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stay라든지 pile 이런 단어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기억을 좀 해주시고 뭐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생각나는 얘기만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 요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모음 다음에 L 사운드가 나오면 양모음 어 사운드가 약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store 이런 단어가 있는데 혹은 여러분들 지금처럼 pile 이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fire 뭐 이런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우유도 있죠, 또 그죠? 우유도 있죠, 그죠? milk 요 단어도 있죠, 그죠? milk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게 milk 그죠? 오케이 fire, pile, store 이런 단어란 말이죠. 이 모음과 어 사운드에는 자음 사운드는 양모음 어를 집어넣어서 살짝 중화시키는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store, pile, fire, milk 발음 하나만 하더라도 뭐예요, 여러분들 벌써? 지금 stool, pile file, milk 이거보다는 뭐가 나? milk, fire, pile, store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 하나만 하더라도 벌써 뭔가가 좀 느껴지잖아, 그치? 영어스럽잖아. 맥쿡 사람 같잖아, 맥쿡 사람,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에 좀 생명을 좀 걸고 열심히 좀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오케이, 꼭 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밀크 아니야, milk 그죠? 그래서 외국 애들이 can I have a milk? 그러면 미역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milk 그가 밀크라는 의미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 풀이도 꼭 한번 풀어보시고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